안녕하세요. 지키는 주식 지식TV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1월 마지막 거래일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든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대처로 귀중한 자산을 잘 지켜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이유 중 하나를 살펴볼까요? 증시는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번 미국 게임스탁 이벤트는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스탁에 대한 개인과 공매도 세력, 즉 헤지펀드의 힘겨루기가 있었죠. SNS를 통해 힘을 결집한 개인이 헤지펀드를 눌러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헤지펀드 파산 위기, 소유 주식 매도와 같은 이런 일이 야기되었죠. 결국 다른 종목의 하락을 가져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료 거래 서비스 업체인 로빈후드는 게임스탁과 일부 종목에 대한 거래 정지를 시행하였고, 미 재무부는 관찰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이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상황이었죠. 작은 상황이지만 시장에는 작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문제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문제였는가 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경제 부양책 축소, 긴축에 대한 우려 등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족은 시장을 하향 조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뉴스도 시장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이유에서 오늘 큰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락에 대한 대응은 해야겠지만 공포에 무너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한 박자 늦은 대응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를 기다리는 고객 예탁금 70조 2천억, 이와 같은 매수가 꾸준히 진행되면서도 1조 900억이 증가가 되었네요. 신용융자금 21조 4천억, 약 2천억 감소가 되었습니다. 바람직하죠? 이와 같은 신용융자의 감소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큰 이슈가 없다면 좋은 종목에 대한 과도한 하락 시 지지하는 힘은 언제든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탐욕에 휩쓸려 성급한 접근은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은 지켜내는 게 중요한 시점이죠. 유동성 공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상승에 대한 확신은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며 상황을 냉철하게 살피면 더욱 큰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유한 종목 중 하락하는 종목에 대한 손절 및 대응 원칙을 세워나가면 좋은 투자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이번 주부터 시작된 하락으로 인해서 5일선이 깨지고 어제 5일선이 음봉을 그리면서 이탈이 되었죠. 어제가 1차 매도 시점이었고, 마찬가지 오늘도 5일선을 이탈해서 크게 장대 음봉을 그린 상황에서는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접근했을 때 오히려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코스피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5일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크게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5일선이 이탈된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장이 크게 조정이 될 때 우선적으로 담아가고 싶은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미리미리 찾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ST팜, 많은 관심이 가는 종목이죠. ST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ST팜 5일선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수급도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든 수급 주체에서 다 관심을 보이는
이런 종목입니다. ST팜. 다만 신용이 좀 많이 물려 있어 그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가격 조정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우선적으로 매수해 나갈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많이 빠졌죠. 오늘은 외국인이 기관과 연기금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5일선을 크게 이탈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매수보다는 종목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이 하락이 지켜지는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121선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반등이 주어지는 시점에서 접근해 나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바코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가격 조정이 주어졌을 때 매수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바코 신용 물량이 많이 물려 있고 개인이 신용으로 많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늘은 개인이 많이 팔고 외국인이 소화해 나갔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용 물량은 다음 주쯤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캠트로닉스 거침없이 올라가다가 오늘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 캠트로닉스 개인이 매수가 되었고 나머지 수급 주체들은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조금 매수를 했네요. 다음 주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도도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주어질 때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언제 매수가 진행되는 게 좋을지. 외국인이 오늘은 기관의 물량을 다 소화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기금, 투신에서 많은 매도가 있었네요. 만도 지금 시점이 결코 가격대 대비 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만도에 대한 접근을 해 나갈 때 하락을 지지하는 이런 흐름이 보이면 그때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림건설 마찬가지로 가격이 조정되면 조금씩 매수해 나가고 싶은 종목 중 하나죠. 하지만 이렇게 5일선을 크게 이탈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반등이 주어지는 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림건설 오늘 개인이 주로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 연기금 등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림건설 지속적으로 지금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하고 있어서 조만간 반등이 나올 만한 지점을 찾아보는 게 대림건설에 대한 접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림건설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죠. GS건설도 지속적인 음봉으로 그리면서 5일선을 이탈한 상황. 그리고 GS건설 개인 투신에서 매수가 진행되었네요. 반면 외국인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 신용이 물려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아차 볼까요? 기아차 개인이 많은 매수를 진행했고 그 개인의 물량을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다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매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기아차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렇게 기아차가 조정을 주면서 매수 기회가 올 때 접근해 나갈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아차가 5일선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한 음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즉, 이 5일선 이탈한 음봉이 지켜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살펴보면 기아차에 대한 접근 시점을 잡아가기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아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우기술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이죠. 다우기술 상승을 쭉 지속해 오다가 오늘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5일선을 이탈했다. 종가에서 5일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기술 마찬가지로 가격이 조정 주어지면 조금씩 담아가야 될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우기술 보면은 개인이 주로 오늘은 매도를 하였고 외국인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우기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종목이죠. 마지막으로 사마컨덴서 개인 매도,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매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수급 주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하지만 사마컨덴서 같은 경우도 5일선을 깨고 이탈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5일선을 이탈한 음봉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지지가 되는 자리를 보면서 들어가는 시점, 이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만약에 매수를 해야겠다, 매수 시점을 못 잡겠다라고 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면 됩니다. 내가 목표했던 금액의 5분의 1 또는 10분의 1 분할 매수한 후 다음날 바로 만약에 오늘 매수했는데 내일 또 떨어진다. 월요일날 매수했는데 화요일날 또 떨어진다. 이랬을 때 바로 추격 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루 매수했는데 다음날 하락했을 때 최소 이틀에서 3일 이상 여유를 주고 매수에 접근해 나갔을 때, 이럴 때 하락하는 시점에서도 좋은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과도한 탐욕은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하락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의 확대에 대한 이런 뉴스가 없다면 추세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자산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